이제 간단하게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저희 지금 마이크는 따로 안 써도 다 들리실 것 같아가지고 마이크는 따로 안 쓸게요. 그래서 논술 수업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반 수리 논술이랑 약술 논술 두 가지 일단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요번에 바뀌고 있는 논술 부분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수리 논술이랑 약술 논술 가장 큰 차이는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한 번만 더 넘겨주시면 똑같은 화면 보이실 거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시험 유형이 일반 수리 논술은 심화 유형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심화 유형 예제도 뒤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거기서 드릴게요. 그리고 연계 교재 출제하냐 아니면은 자체 교재 출제를 하냐 요 두 개 차이가 있는데요. 심화 유형 같은 경우는 보통 교수님들이 이제 조금 어렵게 문제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연계 교재 출제는 저희 말 그대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서 숫자만 변경돼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놓고 보셨을 때 아이가 연계 교재에 조금 더 맞을 것 같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학교 이제 레벨이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두 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저 기준을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아이들이 약술형 논술을 결국은 한두 장은 쓰게 되는 이유가 시험을 혹시 못 봤을 때 이제 추가 엑스트라의 기회를 얻냐 안 얻냐 요거를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최저 기준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일반 수리 논술은 2개 과목 또는 3개 과목 합산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육모 기준으로 수학이 2등급이고 탐구가 합쳐서 3등급 나왔다. 그럼 2합 5가 딱 들어오죠. 그러면 괜찮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봤는데 수학이 애매하게 3등급 뜨고 탐구도 애매하게 3등급이 뜨면 합산해서 2합 5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날짜에 약술형 논술을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2합 5를 맞출 수 있으면은 이제 높은 데 보내시는 거고 아니면 이제 약술형 논술 학교 보내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보시면은 시험 과목도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원수투, 미적, 기하, 확통 이렇게 나누냐 아니면 수원수투만 들어가냐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적, 기하, 확통이 다 들어가게 되는 요 케이스에는 이제 일반 수리 논술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약술 논술에서는 들어가는 경우가 없나요? 있어요. 약술 논술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대학교 그리고 우리 고대 세종 캠퍼스까지는 우리 이제 미적이 살짝 들어가요. 근데 미적 역시 수능 특강 수원수투 이쪽에서 나오더라.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내신 비중은 사실 5등급 이내면 크게 감점이 없습니다. 저희가 내신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논술 총점이 1000점이에요. 1000점 기점으로 했을 때 내신이 1에서 5등급까지가 15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신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이제 유형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요게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수능 특강 레벨 3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예제가 있는데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함수 나오고 함수 그냥 계산만 할 줄 알면 답을 낼 수 있는 요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레벨 3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시험 보면 실제로 한 10명 중에 2~3명 정도만 맞추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더 넘어가서 일반 수리 논술은 식뿐만 아니라 이제 도형에서 해당 저 내용,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유추해야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 케이스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활용을 좀 잘하는 편이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뒤쪽 편보다 이쪽 시험을 보게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차이를 보시면은 약술형 논술은 확 체감이 되실 거예요. 이게 작년 수능 완성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약술대학교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그대로 숫자만 변경돼서 나오고요. 결국은 A 더하기 B 값을 구해달라라고 문제에서 나왔던 게 수능 완성인데 이제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냥 대입 한 번만 더 해볼래? 정도만 하는 게 이제 약술 논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공부를 덜 할 것 같다 하시면은 사실 약술형 논술도 2장 정도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가장 큰 기준은 뒤에 최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많이 이제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시험 일자를 조금 잘 봐주세요. 그래서 시험 일자를 보시면은 지금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 최저 기준이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일자가 9월 달인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재수생 친구들 중에서 재수했는데 성적 안 나오는 친구들이 시립대로 몰리게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최저가 없으니까. 그럼 재학생들이 시립을 보면 괜찮겠냐? 그럼 시립보다는 같은 이제 주차에 홍익대가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바로 보시면 10월 18일 이렇게 있죠.
근데 사실 이 두 학교가 작년까지는 하루 차이로 시험이었어서 애들이 골랐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떨어뜨려 놔서 재수생 유입도 조금 원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홍익대학교 옆에 보시면 3합8이에요. 3합8이라는 건 3개 과목 합해서 8등급이거든요. 재학생들 기준으로 3합8 맞추는 친구들이 중간 이상 친구들은 조금 무난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홍대도 최저 라인이 있고 시험 전에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학교들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른 건 요일을 써놨는데, 이제 중앙대랑 이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날짜가 2개죠. 전공에 따라서 시험 날짜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넣어보셨을 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은 똑같이 이제 일반 수리논술 진행되고 있는 학교인데요. 지금 보시면 단대, 인하대, 아주대, 그리고 밑에 쪽에 가톨릭, 경기 전부 최저 없는 거 확인되시죠? 자, 우리 아이가 약술논술을 보게 하기는 싫은데 그래도 수능 못 봤을 때 기회를 얻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5학교 중에서 이제 골라서 넣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뭐 추천을 조금 해달라라고 하시면은 사실 아예 뒤쪽에 시험이 있는 아주랑 인하 중에서 고민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시험이 11월 29, 30이어서 수능 끝나고 2주, 3주 정도의 공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망쳤어도 공부를 해서 조금 극복을 할 수도 있고 최저도 없고 해서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쪽으로 내려가서 가톨릭 보시면은 날짜가 9월 28일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신중히 쓰셔야 돼요. 써서 붙으면 가야 됩니다. 정시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어느 정도 기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수능 기점으로 3등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전체 평균 3등급. 그래서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친구면은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고, 근데 3등급인데 업다운이 조금 있다 하시면 포기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밑에 보시면 경기대학교 있는데요. 경기대학교는 시험용이 좀 특이해요. 작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시험 문제가 딱 2개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2개 중에서도 수원 수트가 나오냐, 수원 하나, 수학 하나, 1학년 수학에서 하나 나와요. 그래서 아이가 좀 활동지 같은 거, 교과서 활동 페이지를 조금 열심히 공부할 생각이 있으시면은 시험 공부를 너무 못해도 경기대 보내시는 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술형 논술도 수원 수트를 결국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부담이 훨씬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약술형 논술 최저 기준이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가장 큰 차이가 최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없죠. 전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1합 4요, 1합 3이요. 어차피 수능 공부하면 영어로 이거 대부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영어 때문에 어차피 다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서 추천 학교가 뭐가 있냐라고 하시면 날짜별로 제가 일부러 정리를 해놨어요. 약술은. 그래서 날짜 기점으로 우리 저희 수원대학교 기점 밑으로가 수능 이후고요. 그 이후가 수능 이전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을 조금 떨어뜨리실 거면 수능 이전으로 쓰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쟁률이 있어도 그래도 일단 보게 하겠다 하시면 그 이후 걸로 쓰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수원, 상명, 을지, 서경 이 중에서도 많이 선호하시는 학교 을지대. 을지대의 방사선과, 치의생과, 간호학과, 그리고 뭐 임상병리 등등의 의료 관련 모든 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명대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어요. 경쟁률이 실제 이제 넣으셨을 때 딱 원서 넣고 어머님들 다 전화 오셨거든요. 경쟁률 이거 맞냐고. 180대 몇이다. 맞냐. 실경쟁률 20대 몇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능 이전에 있고 최저가 없기 때문에 많이 그만두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준비시키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뒤로 넘어가시면 외대랑 가천대, 국민대, 이제 여기가 어머님들이 약술 중에서 선호하는 대학 3개거든요. 딱. 근데 이 중에서 가천 보시면 시험 날짜가 2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2날짜 중에서 이제 들어갈 건데 월화, 머리 잘 썼죠. 자기네 학교라고 다른 학교랑 시험 하나도 안 겹칩니다. 그래서 월화 중에 보게 하시면 되고, 국민이 이번에 새로 시행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은 미적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2합 6이기 때문에 조금 낭낭해요. 한국외대 글로벌 1합 3이에요. 1합 3인데요. 일요일 날 시험이 있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서술형이긴 한데요. 6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능을 정상적으로 준비한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2개의 차이가 있고요. 하나씩 대학교별로 뜯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넘어가시면 바로 첫 번째 학교가 성대인데요. 참고로 제가 대학교별 특징으로 넣어놓은 요 학교들은 수업 시간에 모든 기출을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성균관대의 특징은요. 11월 16일 날 시험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드렸거든요. 공통대 선택의 비율이 80대 20, 90대 10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수원수투 잘하면 시험 잘 볼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미적을 좀 못하더라도 덤벼볼 수 있는 학교. 그러면은 여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을 쓰는 게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최저 기준이 3합 6을 맞출 수 있다. 아니면 3합 7 정도 된다. 그러면 일단 쓰고 보는 거예요. 제일 높은 학교니까. 3합 7 받으면 정시로 절대 성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생각했을 때, 요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시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으로 보시면은 모의고사 기점으로 14, 20, 21, 22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얘네를 평소에 공부할 때 서술형처럼 쓰는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준비하기가 편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시키기도 조금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옆에 보시면은 성균관대에서 작년에 출제했던 시험 문제를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쪽으로 보시면 이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과목명이에요. 과목명을 따라가 보시면 다 수학 써 있는 거 보이시죠? 1학년 수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수학 2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바로 넘어가서 비교를 하는 곳이 중앙대. 이제 저희 학원 위치가 위치상이어서 중앙대를 제일 먼저 선호를 하시거든요. 중앙대 똑같아요. 3합 6인데요. 차이가 있으시면 비율 보이시죠? 확 달라졌죠? 50대 50, 60대 40. 공통 비율이 확 줄고요. 선택 비율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수원수투 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잘 보셔야 되는 게 미적 말고 기하 확통도 있어요. 그래서 기하 확통도 한 문제씩 꼭 출제되는 학교여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했을 때 선택 과목 또는 내신을 준비했을 때 내신을 조금 확통도 했고 기하도 했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사실 잘하진 않더라도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써보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 중대 가장 큰 장점 맨 밑에 써 있는데요. 영어 2등급이 1등급으로 가산이 돼요. 그래서 영어 포함해서 3합 7이 나왔다. 그러면 최저 기준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성대는 안 되는데 얘는 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옆쪽으로 문제 분석한 거 보시면은 보이시죠? 확통. 바로 나와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기하. 바로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선택 과목 출제가 무조건 한 문제 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님들이 물어보셨던 게 중대 다빈치도 논술 있던데 전형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중대 다빈치도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시키기가 쉽지는 않은 학교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홍대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제가 자영 쪽에서 이제 우리 재학생 친구들 조금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학교가 홍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0대 50, 60대 40이어서 선택 과목 비중이 있는 편이에요. 있는 편이고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수능 이전 실시로 경쟁률 낮은 편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그럼 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데 재학생이 쓰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3합 8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재수생들이 조금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준비를 상대적으로 덜한 친구들이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합 6학교 생각했던 성대 친구들이 절대 홍대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도 마찬가지로 조금 낮아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옆쪽으로 보시면은 수학 수원 1 해서 당연히 공통에서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기하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단독 출제 아닌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중대는 기하 자체가 단독 출제였거든요. 근데 여긴 단독 출제가 아니고 접근은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준비시킬 때 논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고 어쨌든 과정 점수도 있기 때문에 과정 점수까지는 얻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대는 이제 전공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나눠지고 있고요. 옆에 보시면 공통 선택 비율이 70대 30 이어서야 미적분 연습이 조금 많이 필요한 학교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다 적분법, 적분 활용 이거 수원수투 내용이거든요. 밑에 보시면은 기하에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2차 곡선 평면좌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고득점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하 중에서도 조금 쉬운 편의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남자인 친구를 키우는 부모님들보다는
여자 키우시는 분들이 늘 한 장의 카드를 갖고 있다 하면 이대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쟁률이 이제 일반 공학보다 절반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최저 기준이 수학을 포함해서 2합 5이기 때문에 수학을 좀 하는 친구가 이대를 쓰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미 경쟁률로 많이 떨어지고 최저 기준으로 많이 없앨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대인데요.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 건대를 제일 먼저 말해요. 저 건대 이상은 올해 대학을 갈 거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건대인데, 건대 역시 선택 과목 연습이 조금 필요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비중은 30%밖에 되지 않지만 한 문제 정도 좀 난이도 있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논술 준비하실 때 건대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확 권해드릴 수 없는 게, 건대 앞쪽에 최저 기준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두 개 과목 합 5인데요. 탐구로 맞출 경우에 탐구 한 과목이 아니고 두 과목 평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건대가 이제 2합 5라인 중에서 우리가 급이 좀 더 높아, 이렇게 생각하고 제시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논술은 원래 추합이 안 도는데요. 건대는 추합이 1도 안 돌아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친구 중에 건대 이제 대기번호 1번인 친구가 3명 있었는데 셋 다 안 됐어요, 최종으로. 그래서 대기가 안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국대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건대랑 동대를 비교하시면은요, 동대가 좀 더 나아요. 선택 비율이 더 늘어나고요. 대신에 난이도는 조금 낮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건대, 동대 둘 중에 하나 어디 있을까 하면 동국대 지금 현역 친구들한테는 권하고 있는 편이고요. 준비를 좀 했다 하시면 건대 좀 쓰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인 친구들한테는 숙대 지금 강력하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숙대 거의 다 준비하면 붙습니다. 그래서 숙대 같은 경우에는 공통 90, 선택 10이에요. 근데 그 10조차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로 나오고 있고, 수준 역시 수능으로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자인 친구들이 한 장 조금 갖고 가고 싶다, 올해 대학을 꼭 가야겠다 하면 숙대 논술은 무조건 한 장 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현역으로 가기 어려운 친구들, 이제 정시가 좀 덜 나오는 친구들은 숙대 준비를 좀 많이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숭실대학교, 숙대의 공학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통대 선택의 비율이 90대 10이고요. 여기는 밑에 써놓은 것처럼 수능 공부 집중하시면 논술 준비 자동으로 되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숭실대가 요 앞에 있어가지고 부모님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셨을 때 숭실대 정도 보내면 난 보낼 거다 하시는 분은 쓰셔야 돼요.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시험 날짜를 보시면 11월 15일 토요일이에요. 수능 있는 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나 수능 끝나고 애 준비시켜야지는 늦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실 학교는 이제 방학 때부터 준비를 시키시는 게 맞아요. 시립대는 아까 수능 이전에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9월 27일 날 시험이 있는데요. 여기도 50대 50,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재수생들의 비중이 좀 많이 높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분석한 거 보시면요, 확률 부분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외에는 공통인 것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 사이에 기하가 하나 껴있어요, 정가운데. 근데 기하 단원을 보시면은 3단원, 제일 끝 단원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선택 공부 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울 과기대 이제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고 아이들은 잘 모르는 그 학교인데요. 과기대는 저 강력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준비시키셔야 돼요. 과기대가 80대 20이에요. 숭실, 숭명 붙는 친구들 정시로 과기 떨어집니다. 정시 성적으로는 과기가 좀 더 위에요. 그래서 준비시키기 너무 좋은 학교거든요. 수능 수업 집중시키셔서 공부시키시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만 참석받게 하시면은 준비가 자동으로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하 나와요? 아니요. 기하 옆쪽으로 쭉 빼보시면 수학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1학년 기하예요. 1학년 기하. 아이들 직선의 방정식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것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시키기 너무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가 미적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시험을 못 보더라도 논술의 기회를 조금 얻고 싶다 하시면 과기대를 쓰셔야 돼요. 이제 앞에 보시면 지역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서울. 최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명 들어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최저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얘네는 무조건 시험 날짜를 겹치지 않게 피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시험이 있어요. 11월 17일 월요일. 그래서 시험 준비도 수능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 바짝 시키셔도 한 번 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최저도 없고요. 그래서 과기대는 꼭 한 장 정도 쓰시라고 권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약식논술대학교인데요. 가천, 상명, 을지 제일 많이 선호하는 3개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이 중에서 가천 빼고 뒤에 2개는 수능 이전 실시예요. 그래서 위쪽에 조그맣게 써드렸어요. 수능 이전이라고. 그래서 2개를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되 올해 꼭 대학을 보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왜냐면 앞으로 설명드릴 모든 대학들 중에서 얘네가 제일 경쟁률이 낮아요. 그래서 요 2개는 고민을 좀 해보시고, 아, 나는 의료 관련해서 보낼 거다. 방사선, 치위생, 간호, 무조건 을지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을지가 만약에 정시로 그쪽을 가게 되면 요 중에서 제일 높아요. 관련 과들이. 그래서 정시 기점으로도 조금 높은 학교니까 준비시키시기에는 지금이 적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학교들 특징을 잠깐 써놨어요. 근데 예체능에 우리 친구가 조금 관심이 있다 하시면 상명대학교 예체능도 지금 약식으로 뽑아요. 그래서 여기 쓰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가천 같은 경우에는 의예까지 약식으로 뽑더라. 그래서 의대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시험 한 장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한번 쓰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최저 기준은 달라져요. 그래서 최저 기준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가천이 적성고사를 시작했던 학교이거든요. 저희 때 세대로. 그러고 나면 이제 부모님들 적성고사 이러면 좀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약식을 시작한 학교예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부모님들 입장에서 준비시키기 너무 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경쟁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단점은 2개 이상 틀리면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점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천은 일단 약식 준비하는 친구들 한 장은 품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애들이 위치를 봐요. 네이버 지도를 켜서 위치를 보더니, 야, 셔틀이 사당에 온대, 셔틀이 강남역에 온대, 재수할 거면 여기 걸쳐놔야지. 이렇게 하는 학교가 요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쓰는 친구들이 많다는 걸 좀 알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면은 우리 국민대학교 수능 이유인데요. 여기는 2합 6학교예요. 그래서 최저가 있습니다. 있고 비중 보시면 8대2, 2대8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연계열에 미적 들어간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보시면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적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모두 단답형입니다. 답만 맞으면 끝나요. 서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시키기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국어는 단답 서술이라고 써있는 거 확인되시죠? 수능 특강 진짜 열심히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국어라도 다 맞고 수학에서 단답이니까 서술 점수를 못 받더라도 답은 다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수학보다 국어도 같이 시키셔야 되는 학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대 세종이랑 홍대 세종 껴놨는데요. 이제 고대 세종 같은 경우에도 2합 6, 난이도는 국민이랑 동일할 거고요.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기출문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 대신에 모집 인원이 많고요. 제가 보냈던 친구 중에 이제 고대 세종을 갔어요. 정시로 갔어요. 애가 맨날 재수한다고 막 노래를 불렀어요. 쓸 때부터 재수할 거다. 세종 갔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진짜 재수하나 보네? 이랬는데 그 다음 연도에 고대 본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너 공부 진짜 열심히 했나 보다 이랬어요. 그게 아니고 제도가 있대요. 전과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대 세종은 전과의 마지막 하나의 카드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 수시로 낭비하기 좀 싫은데요. 여러분 정시 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너무 못 봤을 적에 마지막 기회라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홍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드릴 수 있는 과가 딱 하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연예능이라고 자유전공을 뽑아요. 서울에서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예능캠이 서울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예능을 넣게 되면은 서울에서 시험을 보게 되더라. 수업을 듣게 되더라. 그래서 졸업은 세종으로 하지만 수업은 서울에서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반수하는 친구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대 글로벌 경기대 강남대 있는데요. 아까 경기대는 제가 특징을 설명을 드렸어요. 두 문항 나오는데 하나 고1 거, 하나 고2 거 이렇게 해서 두 문항 출제되고,
교과서 페이지가 그대로 복사돼서 나간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서 난이도는 쉬운 편이에요. 강남대학교 요번에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보시면 문제 비율이 다른 데랑 다르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국어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인문, 제일 낮은 게 자연이에요. 그러면 5는 뭐냐? 무전공이에요. 요즘 무전공이 많죠. 그래서 통합전공, 자유전공으로 뽑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은 수완수투만 출제되고 있는데 모집 인원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 장 남겨두실 거면 강남대도 수능 이후이기 때문에 남겨두시는 거 방법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높으신 우리 부모님들이 외대 서울캠에 약식논술 있다던데요 얘기하시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밑에 써놨어요. 보시면은 랭귀지 앤 AI 학부 이렇게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서울캠이에요. 서울에 있는 유일한 자연과거든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2합 4예요. 처음에 2합 3이었어요. 아무도 못 맞춰서 미달 뜬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눈을 낮춰서 2합 4로 하니까 딱 마지노선 찬대요. 그래서 2합 4가 우리 친구들이 수학으로 맞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탐구 하나 1에 뭐 수학 하나 4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친구면 일단 최상형으로 저게 써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요. 수업 특징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 이유가요. 저는 아시다시피 자사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사고 교사였고요. 그래서 7년 동안 자사고에서 일하면서 모든 수업을 전부 조기마감 쳤어요. 그래서 조기마감 하면서 아이들을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후 수업이 이제 돈 안 내고 듣는 학원 수업이잖아요. 그것도 전체 조기 마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만나봤기 때문에 알아요. 아이들이 뭘 원하고 어떤 수업을 원하고 어떤 걸 들어야 되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나오고 나서부터는요. 입시 컨설팅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들으시고 학교 선택을 좀 잘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준비를 한 거고요. 입시 사례 밑에 보시면 이제 어쨌든 오늘 논술이니까 논술 관련 지도만 넣어놨어요. 작년에 요만큼 붙여놔 봤어요. 그래서 저 믿고 보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특징이다 보니까 수업 관련 내용도 잠깐 실어놨는데요. 저희 3년도 기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기출 모든 학교 전체 다 저희 도와주는 조교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문제 파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지원 학교를 가고 싶다 또는 내가 고민인 학교가 2개, 3개 있는데 내가 좀 더 유리한 게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상담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맞는 학교 잘 골라드릴 수 있고요. 준비 잘 시켜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부러 저희 10명으로 줄여놨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자리가 많이 남진 않았어요. 10명을 줄여놓은 이유가 1대1로 첨삭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맞춤형으로 아이가 원하는 학교가 있지만 쓰면 안 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 학교를 꼭 썼다라고 했을 때 장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걸러드리고자 1대1로 좀 방학 때 만나고 싶어서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요걸 이제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추가 개인 과제가 논술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보통은 어떻게 나가냐면요. 한 주차가 끝나면 그 주차와 관련된 과제가 당연히 나가죠. 근데 아이가 과제를 해왔어요. 그리고 매주 시험이 있어요. 그럼 과제랑 시험에서 봤는데 수능 개념이 너무 부족해. 그럼 얘는 논술 못하거든요. 그럼 그 관련 과제가 계속 나가요. 누적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논술 준비를 이걸 여기서 수업 듣고 끝내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논술 못 보니까 보게끔 계속 유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좋아하고 아이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그 과제가 나가요. 마찬가지로 개인 과제도 첨삭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선택 과목 해야죠. 일단 논술 보려면. 근데 수능 선택이 아니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시켜야죠.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들도 나갈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별 첨삭학을 어떻게 해주냐 말만 하지 말고 보여달라 하셔서 예제를 실어놨어요. 아이들이 지금 쓴 답안이에요. 굉장히 예쁘죠. 제발 글씨가 딱 요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남자인 친구들 글씨 이거 못 알아요. 이거 남자인 친구거든요. 굉장히 좋아졌죠. 글씨 안 좋아도 점수를 안 줘요. 그래서 그냥 다 깎아버립니다.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된 거 보시면 동그라미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아이들이 되게 예쁘게 썼어요. X, Y, Z 예쁘게 잘 썼는데 이게 왜 표 체크가 되어 있어요? 했더니 그 위에 문제 조건에 양수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적어주면 이렇게 안 적어주면
동점자 발생했을 때 떨어집니다. 무조건. 그래서 동점자 발생했을 때 방지할 수 있게끔 무조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밑에 보시면은 초록 색깔인데 이제 흑백으로 뽑혀서 안 보이시죠? 그래서 밑에 초록 색깔로 이렇게 추가되는 말들이 있어요. 아이가 답은 맞았어요. 점수는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동점자 됐을 때 차순위로 밀릴 수 있는 것은 서술형에서 부족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부분들까지 전부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답안 보시면은요. 이제 위에 열심히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잘라놨는데요. 이거 빵점 처리됐어요. 누가 봐도 예쁘죠, 글씨가. 답도 예쁘죠. 빵점이에요. 답이 맞았나? 답도 없지만 일단 논리가 수학적 논리가 아니에요. 본인만의 머릿속으로 생각한 그 논리를 열심히 서술한 거예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나가면 찾아오거든요. 왜 빵점이냐고? 다 채웠는데. 서술형이니까 쓰기만 하면 점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부분 점수라도. 맞는 논리가 하나도 없는데 뭘 줘요? 깎으면 깎았지. 지금 보시면 그래프도 축도 하나도 안 썼어요. 이런 거 남자인 친구들, 여자 이제 이과 계열 좀 센 친구들은 다 까먹거든요. 축 표시 안 하면 점수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해서 전부 다 논리까지 확인을 하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처음 하는 수업이면 사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작년에 전국 단위로 온라인 수업도 해봤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뭐가 부족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겨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쪽에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가는 건요. 온라인으로 했던 친구들의 채점 기준에 대해서 왜 점수를 못 받고 이제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건지 다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온라인이 아니고 저희는 개별로 만날 수 있으니까 개별 대면으로 전부 다 써주면서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점수가 나갔냐, 왜 이게 안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설명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에 간단하게 학생 유형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신을 좀 챙긴 친구다 하면은 선택 과목 비중이 큰 학교인 중앙대, 홍익대, 동국대 이런 데 쓰게 하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조금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공통이 강하고 수능에 강한 아이들은 밑에 아까 강조드렸던 학교들 있죠. 성균관대, 숙명여대, 서울과기대, 그리고 가천, 숭실 이런 데들 위주로 쓰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수학 학습 능력이 내가 봐도 조금 뛰어난 우리 자식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설명드리지 않은 학교인 서강대학교까지 고민을 해보시고, 그 경희대도 오늘 제가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경희대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 여기는 설명을 안 해요? 아이들의 그 접근 능력이 보통이랑 조금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쓰면 굉장히 좋을 학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최저 기준 없는 학교들 써놨어요. 그래서 최저 기준을 좀 넉넉히 만날 수 있는 곳들 쓰시면 되고, 제가 이제 수리논술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인 친구 중에 올해 무조건 인서울 해야 된다. 근데 나는 생명과학을 선택한 친구다. 이러면 서울여대 한 장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수학 아예 안 나오고 생명과학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설명회는 끝나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 학교별로 이제 뭐가 나을지 물어봐 주시면 오늘 별로 없으시니까 개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하나씩 물어봐 주세요. 혹시 뭐가 있을까요?